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보내드리는 왁자지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나와주신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을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천공 박천공님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셔야지. 이렇게 또 한번. 네.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오늘 만나보고 싶었어요, 우리 박 부장님. 아니, 너무, 아니, 천공만 생각하면 이분 얼굴이 막, 오버랩 되면서. 예, 그래요. 우리 박영식, 스픽스의 정치 시사 에디터님 나오셨고요. 예. 자, 우리 전계환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하여튼 눈만 뜨면은 갑자기 다이나믹하죠. 팝콘이 생각이 나. 네, 팝콘각. 이런 팝콘 각이 없어요. 어질어질해요, 어질어질합니다. 자,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 그거부터 하죠. 곽상도 무죄. 와, 세상에 아들 퇴직금 50억. 이게 무죄가 났어요. 이야, 이거 진짜. 검찰 구형이 15년 아니었어요? 네? 검찰 구형 15년 아니었어요? 15년. 15년이지 그쵸? 50억인데 이게. 야, 근데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월 10일에 있을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1심 선고도 8년형이거든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 자체로. 알 수가 없어, 지금. 아니, 검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재판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검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의 이런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법이라는 게 이게 상식 위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어떤 관례나 관행을 제도로서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의 출발인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네. 누가 봐도 뇌물이잖아요. 예. 누가 봐도 대가성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증거가 없어서 무죄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온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야. 그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어제 제가 전화를 몇 통 이제 받아본 걸로는요. 와, 이거는 진짜 나라가 끝났다. 이것들은 완전히 이게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 누구를 상대로 한 분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법부 전체에 대한 지금까지 정치권에 대해서 윤석열 잘한다 잘못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는 판사까지 나서가지고 아예 뇌물죄가 누가 봐도 뻔한 놈을 무죄 줍는 거 그리고 나와서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곽상도가. 그렇죠. 네. 우리 좀 미개발국 저개발국에서 군부 굿됐다 이렇게 놓고 나서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뭐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 따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떠나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우수한 국가로 믿었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시켜드린 게 뭐였냐면 민주 시민성이었어요. 이 건강한 공동체에 협업하는 국민들의 시민성이었는데 이런 판결들로 인해서 완전히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아주 폐악질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상식적인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 난 뭐 정치와 별로 무관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게 나라야?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든 거죠. 네. 가장 심각한 거는 1심 이후에 항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소심과도 저는 별 기대와 희망이 없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지금 이제 1심 판결문 보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력 이거 자체가 완전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심 가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이것도 또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대장동 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축이 지금 이제 다뤄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의혹 수사가 들어갔고 50억 클럽에 대한 지금 판결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이재명 대표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동안 그럼 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라면 왜 지금까지 왜 수사한 거야?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우리 평고모님. 아니 어느 순간 이 대장동 수사로 마치 이재명 대표를 잡을 것처럼 하더니
아마 연말부터 대장 수사를 거의 전면 중단하고 갑자기 성남 FC로 바꿀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대장동을 캐다 보니까 자꾸 박영수 막 등등 윤석열 인맥들이 터져 나오니까 야 이거 못하는구나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의견은 됐었고 법원에 돌린 그 설명 자료 보면은 전부 다 검찰로 돌렸습니다. 책임을. 아 유죄 때리고 싶은데 이 검찰이 아주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심증상 뇌물이지만은 증거를 명확하지 않다. 다 이렇게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검찰이 특히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요. 이 무죄가 나면요 검찰이 길게 뛰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할 때 검찰이 특별 보도자료 돌려가지고 법원은 비난까지 하면서도 반드시 뭐 항소심 때리는 주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지. 조용해. 예. 조용해.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정권 검찰 법원이 짜고 야 이거 더 캐면은 검찰 법원 정권 다 죽는다. 다 걸렸잖아요. 그렇지. 판사도 걸렸어. 네, 다 걸렸기 판사도.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의 부패한 권력 판검사들이 다 엮어서 덮자. 그래서 이재명은 뭐 딴 걸로 가자. 쌍방울 성남 FC로. 대장동 전체를 덮으려는 음모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만약에 권오수 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일이죠. 아마 검사 쪽에서 만사해할지도 몰라. 검사 쪽에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겠죠. 근데 애초에 대장동 사건 시작할 때가 정형하게 녹취록을 가지고 수사를 그렇지. 시작한다라고 했던 뭐 거예요. 거기에 뭐 그분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그분 하나도 안 나왔고. 그분도 만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유동규가 변화된 진술에 의존한 또 수사를 막 하다가 네. 최근에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네. 이제 대장동 수사하던 그 수사관들 숫자를 줄이고 민주당의 그 이정근 위원장 관련돼 있는 수사관 뭐 숫자 배정을 늘린다. 이런 기사가 짤막하게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 대장동 이제 철수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55클럽 무죄를 때리면서 이 아예 봉합해버리겠다 이렇게 가진 않을 줄 알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어제가 그 JTBC가 이제 녹취를 딱 부분을 땄잖아요. 그 50억 부분만. 네.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불러주고 그러는데 누구 최재경 뭐 박영수 50억 야 저거 50억 이게 딱 그 50억이 갔잖아요. 김만배 아들한테. 들어간 게 50억이 50억인데 있죠. 그거를 이제 세금을 빼고 25억이라고 또 검찰이 사기친 부분까지 있고 어쨌든 이거는 일반인이 볼 때는 50억 적어놨는데 50억이 갔기 때문에 너무 뻔한 건데 이 녹취록의 부정의 근거가 50억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꼭 주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은 건너갔잖아요. 그게 너무 말이 안 돼. 건너갔으니까. 변호인이야? 이게 지금 어제 그 JTBC 보도가 지금 아마 한 6, 70만 나왔을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 폭발해버린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근데 그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대장동을 접고 넘어가려고는 하긴 하는데 이 박영수 특검에 관계된 부분을 찌르면 뭐 윤석열 부산 다 저축은행까지 나오지. 연결이 되니까 그럼. 거기는 비켜나고 권순일 대법관으로 비틀어서 이재명 대표 이전의 대법 판결 그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왜 JTBC에서 갑자기 권순일은 엮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당시 그런 상황을 일이 잘 없어야 아는데. 될 텐데 만일에 불씨를 살리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다. 어제 이 생각이 판결은 이제 들었어요. 박영수한테는 면죄부가 거의 다 버린 게 그렇지, 박영수 그렇지. 딸이 걸려 있는데 그렇지. 그 딸이 받아먹은 거 다 면죄부 돼버렸어요. 예, 그걸 네, 끝났기 그렇지. 때문에 박영수 네. 다 벗어난 거죠. 예. 아니 이거는 갑자기 딴 이슈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또 연결된 이슈인데 강신업 씨가 네네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은 박영수를 엮겠다. 사법 처리하겠다. 그래서 컷오프 6명 컷오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신업 정도는 알고 있었죠. 이거 알았던 것 같아. 이꼴 날 거를. 그러니까 계속 무리할 정도로 박영수 잡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사법부하고 지금 판검사들이 완전 야합했다 난리 쳤는데 요 정도는 알고 질렀던 것 같고 요 부분에서 어쨌든 김건희하고의 이 계약이 파기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세게 박영수 잡겠다고 난리 치니까. 윤석열이가 열받지. 자기 깐부인데 깐부를 너무 씹잖아. 이게 적당히 씹어야 되는데. 강신업 컷오프는 의외였어요. 그것 때문에 병부모님 내가 추임새 넣어줬다가 내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만약에 비상식적이긴 했잖아요. 강신업이 저렇게 세게 나가고 지금 바른말 하는 거지 박영수 잡겠다는 얘기는 위협적이니까 그냥 날려버린 건데 정상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아니 특히 그 강신업 같은 경우는 친윤표 아니에요. 지금 김기현이가 지금 홀로 친윤인데 이게
계속 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야, 너 강신업 아웃. 그냥 김기현한테 몰아주고 그래서 천하람을 또 저기 나갈 수 있게 길을 더 준 거 아니야? 이준석이하고 손잡고 그래서 비윤표를 또 갈라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구조적으로 보면 어제 50억 그 뇌물 무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경찰이 집단적으로 해먹거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해먹거나 사실 판사들은 우리 다 보이지 않아도 어떤 사건에 판사가 연루되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특이하게도 이 사건은 검사하고 검사 출신하고 판사 출신인데 판사들도 다 고위직 판사예요.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검사도 다 지검장이니까 이게 이제 법적 카르텔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건이 확산이 되면 일파만파로 사법 체계에 대한 붕괴가 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저께 그 판사가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정거력이 부족해서 했다고 써놓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판사 전체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온몸을 던져서 인당수에 진짜 몸을 던지듯이 막아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은 했으니까 나머지는 검사 너그 몫이다. 그러면 계속 항소를 할 건지 말 건지. 두 번째는 고법에서 판단할 때 똑같은 내용이 올라가면 어떻게 판단해요? 또 정거력이 부족하잖아요. 수사를 안 해버리면.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판사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려 50억 원의 뇌물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증거로 다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는 선례를 남겨서 남아있는 건 뭐냐. 국민들의 저항권. 두 번째, 특검 외에는 다른 길이 아예 없다, 이게. 특검이 있군요, 또 해법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판결이 옳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판검사들 다 나와가지고 이 판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한 명이라도 양심선언 해라. 이것이 정당하다면 이런 요구 저는 국민이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특검에서 전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심이 끝난 다음에 1심을 지금 이 검찰이 그대로 봐서 항소심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그대로 가겠죠. 그렇지. 그 2심 판사는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2심에서 엎어지는 경우는 추가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증거 안 붙였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1심이 끝났지만 이 사건을 특검이 가져가서 이거 따로 수사하고 이제 나머지 것들 박영숙도 다 따로 수사하는 특검을 지금 정도 발의하면요 아마 국민의 한 거의 80~90%가 찬성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분노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 보수 아직까지 그 쫓겨났는데도 아직 쫓겨난지 모르고 떠드는 보수파리들이 이건 문재인이 장악한 사법부의 문제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사법부 판사가 되게 봐도 검찰이 시그널을 줬어. 야 대충 무죄해. 그래서 에라 무죄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검찰 자체가 처음부터 무죄를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이 공소유지를 세게 안 한 거다. 그래서 그 명분 가지고 특검으로 빨리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이거 누가 막을까? 이거 조정원이 막을 수 있나? 이 정도 분위기에서. 근데 지금 저는요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일단 조국 전 장관 판결도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화가 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 판결의 핵심은 뭡니까? 감찰반.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 조국이 이건 부당한 그 감찰 방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청와대는 그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수사권 기소권에 그 거의 뭐 가장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한동훈 사건이 터지니까 그 검언 유착 감찰 중단시킨 거 아니에요? 감찰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법원 1심에서 인정된 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조국이 저렇게 해서 징역형 나왔다면은 그 건으로 윤석열도 당연히 그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판결 그렇게 한 거나 그리고 지금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장동 털었는데 이걸 무죄로 만든 거나 이건 훗날 윤석열 한동훈을 연맥이기 위한 사법부의 포석이 아니고 선한 인식 아니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어서 사법부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 편은 무죄, 네 편은 다 유죄 이거 같아요. 그런가요? 이게 검찰 독재란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까? 내지는 사법부의 판결인데도 무시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판사가 제대로 그 법 감정을 무시하는 판결을 했을 때는 저희가
비판을 하고 그럼요. 죄를 다스려야죠. 왜 아, 그걸 못합니까? 우리나라도 그거를 법으로 법제화해야 돼요. 직을 면하게 박탈하게 하는 법을 심지어 만들어야 상황에 됩니다. 따라서는요 특별재판소도 가능해요. 아, 그렇지. 5.16 때 한 번 했는데 도저히 판사들에게 공정한 판결 기대 못한다. 특별재판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판사가 범죄에 개입했을 때 판사들 똑바로 내릴 수 있겠냐. 그럼 특별재판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특검이 있는데 특별재판소 못 만들란 법이 있어요? 맞습니다. 판사가 무너져 버렸다. 어제는 이제 50억을 뭐 주고받은 사람들끼리 돈잔치를 해서 너희들 나쁜 놈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노인데 이제 판사까지 무너진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요? 검사나 이런 데는 어쨌든 검사 동일체의 원칙도 있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어쨌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도 있었다고 하지만 판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제 검사가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판사가 자기 선배들 보호한다고 집단적으로 저렇게 이익 집단처럼 행동을 하는 순간 이제 법의 권위가 없어지면 국가의 권위도 똑같이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 세금 내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들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확보하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짬짬해갖고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정말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국민 정서나 이제 청년들, 특히 청년층의 정서를 좀 접근을 해보면 아까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건 말씀 주셔가지고 당시에 뭐 이제 조민 씨가 뭐 아파트 찬스다, 아파트 깨다 뭐 이제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케이스도 사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이력을 포함해서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 이제 이런 시점들까지 다 돌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2010학번이고 31세인데 프로필을 보면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까지 아무튼 졸업한 걸로 나왔는데 이 대학 졸업 시점과 동시에 화천대유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다 그래요. 근데 본인이 주장하기를 이제 곽상도가 김만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니까 구인한다니까 네가 한번 지원해봐라 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화천대유에 입사하고 나서 대학원은 재직 중에 다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본인 전공하고 무관한 이런 부동산 개발 업무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입사를 한 후에 5천만 원이 안 되는 연봉을 받고 다니면서 결국에 퇴직금으로 50억을 수령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아빠를 잘 만나서 그런 건지. 네, 그렇지. 2000년의 스펙은 아버지가 곽상도라는 정말 능력이 좋아서 50억을 퇴직금을 받은 건지 이거에 대한 어느 기업, 대기업도 퇴직금 50억 누가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CEO급 돼야 뭐. 입사가 불가능하죠. 네. 화천대유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박영수 딸이나 곽상도 아들이나 가능하지.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있는지도 모를 텐데. 이제 이런 감성을 접근해 보면 굉장히 이게 뭐 젊은 층들에게는 이제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 분명하죠, 이거는. 자,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차도 제공받았지, 집도 받았지. 아, 맞아요. 그것도 또 있죠. 돈까지 5억 원을 빌린다고 회사에. 돈을 회사에서 5억을 빌렸더라고요. 그때 그래 월급을 받았더니 235만 원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나와서 한 6년 9개월 정도 이제 그 근무하고 나와서 퇴직금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200만 원 플러스 49억 뭐 7,850만 원쯤 보태가지고 50억을 줬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산재 얘기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처음에 산타클로스야. 산재가 있었다고 하더니 조기 처음에 축구했다면서. 느낌이 있었죠. 산재가, 산재 네. 때문에 그 뭐 위로금으로 보상이라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대. 네, 없어졌어요. 조기 축구하고 다녔어. 거짓말 산재. 투성이에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허리가 알겠습니다. 없어. 그 작년도에 우리나라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가 아, 나 이거 웃기더라. 여기 현대자동차에 있는 김용환 부회장이 한 35년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월급을 한 88억을 받았고요. 세전에 퇴직금으로 64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또 현대자동차에 75억 월급을 받던 분이 55억을 월급을요? 연봉을 연봉이지, 죄송합니다. 연봉. 75억을 받는데 55억이 퇴직금이었고 그 다음에 또 67억을 받는 분이 퇴직금을 53억을 받았는데 참고로 이제 곽상도 아들은 연봉을 이제 최대치로 보더라도 6,900. 예 그랬는데 실제로 50억이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국내 랭킹 4위. 4위. 국내 랭킹 4위의 퇴직금을 받은 거야. 기업에서 받는 수준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4위에 올라 있어요. 이제 이걸 보면 지금 이 돈이 얼마나 엉터리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왜 터진지 알아요? 요즘 제 말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해. 광고하시려고 했는데 왜 이게 정의당 목적에 단계 이게 폭로가 되냐면요. 원래 이 돈은 5명, 6명 50억 클럽에 돈을 주기로 김만배가 했어요. 그럼 김만배는 자기 배당금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느 날 이게 주는 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정영학이하고 남욱이 다 불러서 야 너희들도 뿜빠이 말 아세요? 알지. 다 나누어서 내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돈을 내가 왜 내냐고 이제 이때부터 내부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추정해 보면 곽상도는 자기 아들이 나와야 되고 수사도 시작할 거니까 빨리 돈을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받기로 한 거 빨리 달라고 해서 그 강남에 있는 서석대라는 고깃집에서 싸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주기로 한 약속을 했고 그 돈을 달라니까 먼저 빼먹고 나갔어. 이번에 걸려가지고 뇌물 사건이 됐고 아이고. 나머지는 김만배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김만배가 계속 남욱 정여가한테 야 뿜빠이 해. 돈 너희들도 내. 이러면서 막 갈등이 생긴 것이어서 보통 남녀관계가 치정에 얽혀서 살인사건 나듯이요. 이것도 결국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게임에서 워낙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자기 돈을 안 주려고 숨기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니까 이런 이제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김만배 나쁜 사람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만배는 무죄죠. 김만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는 이제 멈췄다라는 게 이제 무의미해졌죠. 네. 네, 무의미해졌죠. 어쨌든 청탁 부분을 청탁이나 뭐 알선수의 부분을 녹취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증거 나올 가능성 없고. 그러면 이재명 2025년에 대표는 받을 계획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쪽은 내가 알기 녹취록도 아니라 그냥 전원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뭐 하나도 없는 거지. 그동안 억울한 왜- 사람이 김용 정진상입니다. 지금 감옥 갔잖아. 지금. 감옥 가 있는데 명확한 증거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돈이 건네갔다는 사실도 없고 그거에 대한 다 진술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불러? 2월 11일에 왜 불러? 그 건으로. 대장동 건으로 지금 부르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백현동으로 다시 파잖아요. 아, 백현동으로 갔어? 그럼 이제 아예 백현동이야? 수십 군데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또. 새끼들 진짜. 백현동 수사에 정말 검사들하고 수사관 200명을 동원하고요. 네. 압수수색을 지금 20군데, 30군데, 이제 50군데까지 간대요. 나올 때까지. 김용 정진상 구치소까지 압수수색했어요. 와.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온 편지까지 서신까지 뒤져보려고. 이제 절묘한 타이밍으로 대장동 덮고 그쪽으로 가서 이재명 잡아넣자. 네. 근데 백현동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백현동 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검찰발 단독해서 또 나오고. 아, 그렇겠지. 나오겠죠. 네.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대상은 지나치게 유죄 추정, 어떠한 대상은 지나치게 무죄 추정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 사안을 비교를 해봐도 딱 이게 티가 나거든요. 무죄 추정해서 이제 무죄 확정으로 바뀌었어요. 네. 아니, 저는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간혹 가신 분한테 물어보신 아니, 거예요? 정진상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이거 수용거실에 압수수색 가면 뭘 압수해 가봐요? 저도 그게 기가 차서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독방을 쓰고 있는데 아마 예. 독방에다가 재판 자료가 엄청 많잖아요. 예. 재판 자료는 거의 이제 세워놓고 있을 거라고 이제 깔아놓고 그거 다 가져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주고받은 서신, 본인이 서신하고 뭐 쓴 변호사하고도 거. 나눈 이야기나 자료들. 그래서 면회도 누구도 오지 말라고 그거를 하는데 이제 정진상 몇 번 내가 있을 때도 저 우병우나 이런 데를 털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자기가 지금 준비하는 재판 있잖아요. 그 자료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가져가면은. 다시 이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거 가져갔다가 이제 한참 뒤에 다시 갖다 주거든 필요 없는 것들을. 방어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기억해내야 돼. 재판인데 자기 재판 거까지 다 들고 가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정진상 실장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엄청나게 본인 일에 엄격해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받을까봐 아유, 전화도 알지. 직접 그런 통화하지 사람들이 있어. 그런 않고 사람들이 있어. 편지도 주고받지 않고 면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면회까지 막으면 안 되지 않나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본인 지금 구치소 압수수색까지 진짜 염두에 뒀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검찰 권력을 사유한다 해도 백현동 어제 또 갑자기 뭐 40군데 이렇게 압수수색 한다, 정진상 구치소까지 한다 이러면서 막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미친 듯이 덤벼들어서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좀 균형감 있게 그냥 뭐 여야의 뭐 형평, 공평 뭐 이런 걸로 없어. 이야기하기에는 옛날에 없어졌어. 말이 아예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리고 또 정말 그거는 대명천지에 이런 행동을 털었던 집을 또 털어요. 뭐 나오겠습니까? 먼지밖에 더 나오겠어요. 가져갈 소리가 뭐가 있어요. 성남시청은 저 박근혜 정권 때부터 털렸어요. 지금 예. 아주 그냥 벽이 구멍 생기겠어요. 아주. 완전히 한 번 올 때마다 청소를 다 해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는 뭐 가져갈 것도 없고. 예. 자, 그래요.
우리 저 왁자지껄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야. 행복한 일입니다. 자, 광고의 가자. 황제 김용민이가 이제 이끌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골똘 얼큰 백골뱅이탕 밀키트입니다. 어이구 세상에. 와. 탕이 왔어요, 탕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오디오 뭐 비디오 여기다 플랫폼 놓으시면 될 걸 회사인 굳이. 예. 야. 우리 그래요. 팟빵에서 팟빵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협찬해서 요거는 저군요. 나왔습니다. 예. 요게 골뱅이탕이구나. 예. 백골뱅이탕. 네.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먹어봐야 되는 거라서. 자, 저는 덩치가 크니까 제일 큰 놈으로 주세요. 이거 큰 놈으로.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백골뱅이. 예, 여기다 국물과 함께. 국물이죠, 핵심은. 예, 그리고 이제 어묵. 네, 어묵보다 오뎅이 맛있지 않아요? 그럼 오뎅이 더 우리 땡깁니다. 김기현 평론가님 예,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요 천공님도 받으셔야지. 천공님 수염 잘 터시고 전공은 골뱅이 드실 때 하늘에서 질량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질량이 있는 저 지금 오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골뱅이 안 먹는다. 질량이 무거운 골뱅이만 콜라 먹는다. 아이고 좋습니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와 이게 진짜 이거 골랐네. 질량이 골뱅이로. 아이고. 무슨 맛일까 궁금한데 그 탕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개 맛도 날 것 같고. 그렇죠. 여기가 그 광진구 구이동에 그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골똘이라면서요. 그 식당에서 파는데. 네, 골똘이라는 데에서 밀키트를 런칭한 거래요. 네. 자 이게 말이죠. 맛있겠다. 자, 이 시원 칼칼한 맛을 배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여기 이 백골뱅이에다가 골똘 특제 양념 소스 요겁니다. 요거 소스가 이거예요. 소스가 요거. 예. 소스. 예. 이거 좀 찍어 드시죠. 네, 예. 드세요. 듬뿍 찍어 가지고 깻잎과 김, 날치알, 무순, 고추, 마늘, 참기름과 함께 싸서 이겁니다. 이거. 좋습니다. 예, 요거 보여드리죠. 예, 요거에다가 해서 드시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소스에 찍어서 쌈을 싸서 먹어주고 비싸고 맛있다는 동해안 울진에서 갓 잡은 냉동이 아닌 생물 백골뱅이만을 사용합니다. 골뱅이 자체가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단백질입니다. 또 타우린 덩어리라서 그 여성분들 피부에 좋고요. 그리고 살도 안 찐다는 점. 네,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먹어가지고요.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팟빵 우리 이경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요 백골뱅이 이렇게 와. 따서. 근데 골뱅이가 진짜 뜨거. 이게 냉동이 아니라 생물만 사용하신다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예.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예. 와. 저한테는 왜 뜨겁냐 이렇게 너무 살짝 뜨거워서. 매운데 굉장히 칼칼합니다. 저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 국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엄청 칼칼하고 그래, 시원하게까지. 이렇게 땄어요. 땄고 여기다가 이게 밀키트 하나가 얼마예요? 골뱅이가 하나가 22,900원이네요. 22,900원. 혼술용은 몇 그램인데요? 1인용은 그렇고 몇 그램입니까? 그건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뭐 2, 3인용 밀키트는 45,000원. 45,000원. 아유 정말. 근데 진짜 맛있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주문만 하면 바로 끓여서 먹으면 바로 되는 거구나. 근데 생물 골뱅이인데 너무 맛있네. 근데 냉동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또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사서 저희들 방송 제작이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맛 없으면 다시 저희들한테 신고하시면 바로 반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드렸네. 밀키트 정보는 여러분들 유튜브 더보기란 누르시면 다 나오니까 상세하게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게 진짜 냉동이 아니고 생물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상업적인 광고를 거의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런칭한 그 맛있고 좋은 한우 이후에 처음 해보기 때문에 광고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물이어서 진짜 쫄깃쫄깃하고 국물도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칼칼한 맛입니다.
한 번쯤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아무래도 어제 살짝 요거를 하고 와가지고 해장이 잘 되는 맛이네. 예. 아 진짜 이게 오늘 골뱅이 크기가 엄청나. 오늘 주문하시면은 그 요청사항에다가 저희 왁자지 거를 예. 넣어주시면은 5,000원 상당의 그 육수 한 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오.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옵션에서 5,000원으로 추가 가능한 상품인데 이거 공짜로 추가해 드리는 거예요. 네. 와. 사실 팟빵에서 이런 걸 좀 해보자고 제안 왔을 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왁자지껄이 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객들한테 우리 좀 기쁨을 선사해 주니 확실하게 맛은 있어야 된다. 예, 그럼요. 검증돼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신 있게 검증했다고 예. 하고 또 직접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저 PD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못 먹겠네요. 그 SBS 생방송 투데이에 나왔던 그래요? 백골뱅이탕 맛집인데 지상파를 탄 골뱅이군요. 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 여기에 그 밀키트, 그러니까 골돌 매장 구성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이 밀키트가 무려 10,000개가 판매가 됐어요. 10,000개가. 와, 이건 대단한 거지. 대박이지. 방송하는 시간이 저녁 밤늦은 시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주문해 놓으시고 그럼, 혼술 한잔 집에서 하면서, 이제 이 소주 방송 반병 할 보시면 때마다 요거 이게 딱일 할 것 단 같아. 1인용 있으면 한 소주 한 병 각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많이 좀 구매를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막 곽상도 전 의원 무조건 얘기를 하다 이걸 먹으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칼칼한 국물 먹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또 야밤에 사실은 이 골뱅이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야밤에 아주 유효한 라면이잖아요. 이게 그 곤약 라면인데 곤약라면. 곤약라면입니다. 면발이 미게 아니라 곤약이야, 곤약. 다이어트. 네. 그래서 우리 시사평론계에 그 아호가 있어요. 곤약 최영일 선생이라고. 최영일 선생. 그분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인데 꽉꽉 채워요, 방송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해가지고. 근데 결국 다 듣다 보면은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곤약 선생. 네. 최영일 선생이 홍보대사예요. 하지만 얘는 맛과 영양을 다 꽉 채운 곤약 라면. 오늘도 마음껏 곤약 라면입니다. 근데 일반 라면들이 그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렇지, 칼로리가 높은 거지. 이게 칼로리가 없다는 거지. 이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60도 안 된다고 59칼로리예요? 59? 와, 이게 59야? 일반 라면은 500kcal인데 아. 요거는 59kcal 매운맛 네. 기준으로 이게 이 정도면은 자몽 한 개 정도의 열량입니다. 네, 이거 저 이렇게 한 그릇 떠면 이게 보통 라면에서 먹으면 한 요 정도가 뭐 한 100kcal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거 이제 한 젓가락에 한 10kcal 되겠지 뭐. 네, 지방도 없고 그리고 그 굉장히 당도 낮고 저칼로리인 오늘도 마음껏 발효 곤약라면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드셔보세요. 네. 그래도 한 젓가락만 가져오세요. 먹읍시다. 혼자 계속 먹어. 참고로 이제 단백질은 13% 7g, 식이섬유는 28% 7g. 네. 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늦은 시간에 라면 먹을 때 막 죄의식을 이거는- 가지시거든요. 그럼. 그 죄의식 없이 드시기. 야. 곤약 라면을 먹어보니까 라면 맛하고 잡채 맛하고 딱 중간이네. 그렇지, 그렇지. 라면의 느낌, 맛도- 잡채의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곤약라면은 저도 곤약라면은 다이어트 때문에 제가 보기보다는 돼지라 가지고 곤약라면을 찾아서 먹는 편인데 네. 이게 이제 보통 그 곤약라면보다 훨씬 더 탱글탱글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병고모님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게 59칼로리면은 잘 이건 나왔어. 곤약라면의 혁명이야. 전 라면 맛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라면 나요. 라면 맛인데? 심지어 라면 국물 맛은 약간 신라면과예요, 진라면과예요. 매워요. 살짝 매콤한데 괜찮다. 오늘도 마음껏 곤약라면. 네. 발효 곤약라면. 이 풍부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는 얘기죠. 네. 식단 관리에서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는 단백질의 손상된 근육을 원래대로 되돌려주고 근섬유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됩니다. 체지방률이 낮은 근육질 몸매를 위해서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도 마음껏. 예. 그리고 세트를 또 할인을 해준대요. 네, 이 곤약 이 세트를 할인 받으시려면 저희 더보기란에
자세한 정보를 남겨드릴 텐데 밑에 그 네. 화면 밑에 더보기란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세트도 할인을 해드립니다. 10개 세트 41,000원에서 21% 할인된 32,000원이라고 하네요. 네네. 아니 좀 남아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먹었어요? 자, 드세요. 드십시오. 아우, 라면 아니 왜 그냥 라면 가지고 배도 그러세요? 채우고. 아니 드시는 거 가지고. 아니 젓가락이 덮여 있길래 가서 게다가 또 이제 그 식단 관리에 중요한 식이섬유가 28%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장을 유지하는데도 대단히 큰 도움을 드리고요. 자, 하여튼 곤약 특유의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혀. 다 지웠어요. 예. 생면에다 면의 소스 흡수율을 개선해서 더 맛있는 라면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맘껏 발효 곤약 생면 라면은요. 제가 다른 곤약 라면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곤약 따로 그 면 국물 따로 이게 아니야. 일체화돼 있어요. 네. 자, 그래요. 오늘도 마음껏 발효 곤약 라면은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함유로 굉장히 식감 개선은 물론이고 곤약 특유의 냄새를 저감시키고 생면에 면에다가 소스 흡수율을 개선해서 더 맛있는 라면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팟빵에 이경호 과장 오늘 상품 가져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거 매불조에서도 다 팔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매불조에서도 엄청나게 팔렸죠. 예. 근데 왁자지 거는 훨씬 더 많이 팔릴 거예요. 아, 그래요.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이미 매불조 보는 시청자도 우리 시청자지만 왁자지 끌만 보는 시청자들도 있는데 네. 훨씬 더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검증도 되었고 또 저희들도 엄격하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믿고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음식 잘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그 어떤 그 정통파 앵커 출신답게 신뢰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 먹는 거 가지고 구라를 안 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통파라면서 구라를 예, 아무튼 먹는 거 가지고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껏 발효 곤약라면하고 골돌 밀키트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불쇼 광고 나간다고 하지만 저희 이제 또 엄선해가지고 들어온 제품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이용해 보시고요. 자, 천공님 음식 맛 평가 마지막 한번 해주세요. 하늘에서 맛봤던 맛이. 자,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컷 오프가 이제 된단 말이죠. 뭐 조경태하고 윤상현이 아웃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근데 파풍각입니다. 최고의 관심사는 1등을 누가 하느냐인데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뭐 리얼미터 다르고 한길리서치 다르고 달라요. 뭐가 옳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근데 뭐 여론조사 의미 있겠습니까? 의미 없죠. 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로 김기현이 1위 나왔죠? 예. 그러면 1등으로 가겠다는 거 결정한 거지. 아,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제 그런 건 아니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선언. 선언. 예. 당론. 예, 김기현은 대통령 결정했다라고 이제 어제 발표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뭐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예. 만약 김기현이 조금이라도 위험하면은 뭐 안철수를 날리든지 뭐 그런 작업을 할 거니까 사실은 뭐 더 논의할 게 있을까? 예, 결정 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이번에 컷오프 하는 건 등수 발표를 합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랬어요. 그냥 이제 소문은 나겠죠. 그러니까 끝으로는 4명은 누가 이제 후보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정도로 예상이 되고 결국 등수는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소문으로는 나올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근데 거죠. 이미 지금 소문으로 기사가 나와요. 네, 그 당원들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했다. 이게 지금 그 국힘당 발로 나와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김기현이 과반을 못했지만은 1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나와요 기사가 지금. 근데 좀 겁나는 게 진짜 잘 믿지를 못하겠네. 그게 당론 같아, 당론. 여론조사 결과대로 그 다음 날 다른 여론조사가 따라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좀 냄새가 좀 하여튼 나는 여론조사를 누가 기획했다? 아니 뭐 그런 거 아니고는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한 사람은 12%포인트가 내려앉고 한 사람은 8%포인트가 올랐고 그거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왜 하루 만에 그렇게 되느냐. 이 민심이라는 게 하루 만에 그렇게 줄렁줄렁 하나? 리얼미터 결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여론조사 질문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그래. 출렁출렁 한다면서요. 그럼 뭐 여론조사 업계에서 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질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당론대로 만드는. 리얼미터가 벌써 이게
두 번째였거든요. 예. 나경원 주저앉힐 때 똑같은 일을 벌였는데 나경원 내가 1위인데 왜 그만두냐 했더니 다음날 김기현이가 1위 됐고 안철수도 이번에 내가 1위인데 왜 그만두냐 했더니 다음날 김기현이 됐고 이래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나 이때나 리얼미터 조사. 그래서 나경원하고 그때 리얼미터하고 싸움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었네. 그때 문제 삼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 감각에 의존하나? 본능에 의존하나? 전공서성의 지시에 의존하나? 아 근데 저 미국 거 있잖아요, 미국 거. 예. 매일 모닝콜스 있잖아요, 매일. 그게 정확한 게. 그 조사와 미국 내 바이든 조사나 이거 다 똑같아요. 윤석열만 달라. 거기 조사는 윤석열이가 20% 초반 나오는데 우리 30%만 나오고 뭐 바이든이나 다 기시다나 똑같이 나오거든요, 현재하고. 한국만 달라, 한국만. 슬픈 사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조작 날조된 내용들을 국민들이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어쨌든 그 결국 이건 또 정확하게 당신 민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당원 100%란 말이에요. 네. 일단 결산 갈까요? 아니 그거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겠죠. 저는 그냥 저 각자 예측하는 대로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초기에 그 김기현으로 끝난다? 끝난다. 오.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네. 일도 안 생긴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거 아니 어디다 애들 홍콩 그 느와르 영화들 봤는지 애들 공포영화. 뭐 조폭 싸움은 잘하나 애들? 아니요, 실제로 왜 이렇게 싸움도 못하고요. 뻥카들 있잖아요. 말들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조폭스럽게 하나? 실제로 그라운드에 있어서 우리 어릴 때 싸울 때 보면요. 이제 말로만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왔을 때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뻥카 집단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싸움 하나도 못하는데 뻥카에서 주저앉고 영화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상대를 보고 하죠. 나경원 주저앉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좋은 칼을 가지고 있죠. 검찰 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검찰 칼 믿고 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캐비넷 칼 뭐 이런 거. 아니 그럼 이번에 안철수한테 그럼 검찰들이 돼요. 나경원만 그럼 쉽지가 가만히 않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가르고 중대재해법 이미 강신업이가 고발해 놓은 거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아무 일 언제든지 없어. 소환장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천하람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안 후보 캠프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절반으로 딱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후보가 저는 굉장히 좀 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드는 게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거를 아직 못 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이런 거에 예민해. 그래서 천하람이 등장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그 결과가 자꾸 뒤집히는 것들이 나오고 그 자신의 그 어떤 방향대로 가고 있던 것 같지만 이제 뒤집히는 결과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주변에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이랑 캠프 사람들이 딱 반으로 갈렸대요. 천하람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회의에서 오전 회의에서 이거 그만둬야 된다. 드랍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여기서 드랍해버리면 우리 진짜 우스꽝스러워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랍해야 되는 쪽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것보다 잘 나갔을 때 드랍한 적 봤는데 지금 드랍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제 있었던 오전 회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실제 드랍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꽤 아니 근데 커졌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드랍 얘기가 나오면 100% 드랍하겠네. 그래 지금 절반 반반이에요. 이제 캠프가 진짜. 지금부터 반반이면 그러니까. 한 달 남았는데. 엊그제 나와가지고 절대 드랍 안 한다면서. 아니 지난번 대선 때는 아니 손가락 자른다고 했다가 단일화 했잖아요. 근데 컷오프 4명 통과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끝까지 가다가 특히 뭐 나라 삔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네. 컷오프 4명이 가서 4명이 가서 드랍을 해버렸다. 그럼 3명이 남아요. 그럼 황교안은 지지선하고 빠져. 그럼 결선 투표 없이 두 사람이 그냥 할 수도 있겠네. 제가 볼 때는요, 그 안철수가 이제 빠지면요. 천하람이 이제 과욕을 부려서 막 김기현을 때리면서 이제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이기려고 할 거야. 천하람은 이제 제명당할 거고 황교안과 김기현이 끝까지 할 겁니다. 황교안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또 지지선을 페이스메이커로 가다가 지선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면 무투표 당선. 3월 8일까지 안 가고 한 3월 초중순에 아마 결정나지 않을까. 그냥 지명하지.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주고. 저는 속으로 이번에 천하람이 좀 선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좀 비판할 게 좀 있어요. 나 요즘 왜 이준석 저 보기 싫을까? 제가 꼴보기 싫어요. 진짜. 아니 왜 천하람이가 후보인데 이준석이 나와서 왜 지가 저렇게 당대표도 아닌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 지금 이준석이 오늘 그 천하람 포스터 돌리는데
천하람 지지를 갖고 천직지자지 어우 천하자지에서 아주 그냥 천박한 그 뭐예요? 반빼미 그 운동하는데 난 이거 느낌이 이준석이 천하람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느낌 들 정도로 선거 방해예요. 저는 그 포스터 그거 있잖아요. 천하람을 찍으면 아마 지금 유행이 됐을 거예요. 자유대한민국 정치 자유가 보장된다. 발언의 자유, 발언 자유. 발언 자유가 뭐 보장된다 이런 거였는데 천직자지 네 글자로 딱 줄여놓은 걸 보면서 아주 이거는 천박한. 진짜 일배놀이다. 그게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예전에 그 홍준표 캠프에서 홍직자지 했던 거 했더라고요. 그거 이제 다시 저희 모방한 거예요. 그때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걸 다시 한다. 나는 솔직히 이준석의 인격상 천하람이 뜨면 자기 입지가 줄어든다는 거를 우려해서 방해를 하고도 남을 인격을 나 알고 있어요. 아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리한 겁니까? 윤석열하고 모종의 뭔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고 윤석열까지 안 해도 정진석하고는 거래칠 수 있다고 그래서 봐요. 야, 너 저 이번에 저기 뭐야 안철수 주저앉히는데 역할하고 적당히 기여하면은 이 순리대로 풀리지 그러니까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천하람은 여태까지 거래칠 수 있는 그 군번이 아닌데 그럼. 지금 사실은 이준석은 정진석이랑 그 노원 지역구 문제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들였지 않은 거거든요. 얼마나 이제 거래를 칠 수 있는 그 나쁜 정치를 다 배웠어요 이준석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된 거예요. 천하람은 선거 방해하는 느낌이에요. 오늘 국민의힘 뭐 그 당원들 전체 84만 명이라고 나오고 분포까지 발표를 했더라고요. 10대에서 30대까지가 한 17% 좀 넘던데요. 저는 이제 천하람 웹자보가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청년표, 이준석 표 플러스 뭐 반윤 정서를 가진 국민의힘의 좀 상식적인 분들 표까지 끌어안겠지 했는데 이 웹자보 딱 나오는 순간 끝났구나. 그냥 딱 그 고립되어 있는 일배 성향의 20, 30대 또라이들. 20, 30대들만 표를 줄 수 있는 뭐 한 10% 내외에서 묶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심점은 천하람은 세 가지인데 청년, 중도, 반윤이잖아요. 근데 중도와 청년들 중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저번에 아까 얘기하셨던 일배 감성을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홍직자지에 이어서 천직자지를 택했다는 거는 이건 마케팅의 실패다.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정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배후에는 뭐 배우가 아니라 실제 총괄하는 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당대표 후보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마이너스 아닌가. 제가 정치평론 10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1살 차이예요. 두 사람이 같이 정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85년생이 지금 이준석이고 천하람이 86년생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당의 상황에 의해서 청년의 대표성을 가지고 보수정치 개혁하겠다고 천하람이 나왔으면 숨어있는 것이 천하람한테 도움이 될지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시 천하람 아니면 얘기 좀 해주라고. 이준석 제발 좀 손잡고 다니지 말라고. 이준석 하면 무조건 도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김기현을 좀 지지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에서는 천하람 같은 사람 키워놔야 된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차차기라도 우리나라 정치를 보수 정치를 세울 사람이라면 이미 이준석의 결과 천하람의 결은 완전히 다른데 그렇지. 이준석 너무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하고 같이 하지 말라고 조언 좀 해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끼 개낀이에요. 그 당은 그래요? 어차피 사라졌어야 될 그리고 당인데. 이거는 아니 두 사람이 천하람하고 이준석이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근데 세게 이야기하네.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남 위원장님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 많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모든 게 기사화된다. 내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 게 천하람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면 내가 매체력이 되고 내가 얘기하는 다 기사화가 되니까 하람이한테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물이 천직자지다?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자기 당대표 선거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했잖아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굉장히 이게 폭넓게 선거운동했다고. 근데 스타트 하자마자 천하람 입지를 확 줄여놨고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천하람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해서 약간 이준석 멀리 하잖아요. 이준석이 천하람 뒤에서 찍고 남을 정도의 그래서 천하람 그래. 이번에 위원장이 출마하면서 언론에 당신이 이준석 기자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 난 다르다고 아니라고 아니고 나는 내 정치하는 것이지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천하람을 보고 찍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마음을 좀 건드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빠니보틀이랑 곽튜브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반윤, 비윤 이 아이콘이잖아요. 천하람이 반윤, 비윤으로 해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보십시오. 천하람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이 윤석열 그
꼬붕인 그 정진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 출연하는 것도 막았어. 아니 그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인데 그 저 사람은 친윤이 아니다 이러면서 방송 나가는 걸 막았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었어. 강신업 아웃시키고. 컷오프도 안 하고. 그렇지. 나가게 한 게 뭐야? 이거는 예,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뒷거래. 자 이제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 했던 어떤 분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 페미진영한테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그런 말이 있듯이 이거는 형님이 허락한 반윤, 형님이 허락한 씁쓸하네. 비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천하람이 그 선 넘잖아요. 네. 그냥 선거 도중에 그냥 제명시켜 버릴 겁니다. 그럼. 선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이제 김기현에게 그 해가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지금은 안철수 표를 갉아먹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지. 근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이제 죽이겠지. 아니 신인식이라는 20년간 보수에 헌신한 그런 애들도 한 큐 날렸는데 천하람 날리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안 되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예. 와. 지금 천하람이 이제 그 공언하고 있잖아요. 이제 날리면 바이든 따져먹고 하겠다. 예. 그게 잘못 걸리면은 굉장히 이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위험하다 싶으면 뭐 다음날 이제 그냥 징계하는 거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윤리위 징계. 윤리 징계할 수 있는 거고. 징계가 아니라 선관위 직권으로 날릴 수도 있어요. 선관위 그럼. 같은 경우는. 예.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형님이 허락한 반윤. 네. 그러니까 애국보수라고 자칭하는 그 태극기 변절 부대를 다 날렸습니다. 4명 한꺼번에. 그렇지. 근데 이준석 퀴즈는 4명 다 살렸어요. 이게 정치적 그 타협 결과 아니면 뭐겠어요? 이준석 후원회장은 또 뭔 말이야 이게 이준석이한테 후원회장 할 수 있게 해준 형, 그 의도는 또 뭐겠어요? 저는 이번 그 예비 심사 컷오프 보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 정만 만들잖아요. 정만. 고립되는 거 이제 시간 문제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로 보셨잖아요. 네. 양력 6월에 가깝게 네. 뭔가 사당이 나겠다. 제가 양력인지 음력인지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양력으로 그 따지려면. 이른바 태극기 변절 보수들을 너무 우습게 개대지 측에서 한 큐에 날렸는데 그 날린 부작용이 나타난 게 안철수를 종북몰이를 하는데 이 종북몰이는 태극기 부대가 딱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해주니까 안 해줘 지금. 잘 안 돼. 잘 안 돼. 예. 다음 주에 이제 또 시금석이 그 전광훈 판결이에요. 2월 14일. 14일 판결. 예. 14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안 들어올 수도 그럼 있죠. 재판돼요? 지금 어느 날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이 미국에서 망명을 하든지 뭐 들어오면 거의 구속인데 구속되는지 예. 이 태극기 보수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이제 뭐 아스팔트 보수를 너무 홀대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법부에 푸시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온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그냥 깡그리 그냥 정광훈도 머리가 아픈 게 오늘 신의식이 이 3월 1일 날 이제 원래 보수가 최대 모이는 게 3월 1일하고 그렇지. 8일인데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규탄 집회로 가겠다. 다 빼겠다. 뭐 이재명 무죄 다 빼고 국힘당 규탄 집회 가겠다고 선언해서 슬슬 시동 전광훈이 거나요? 서울 들어오면요 머리 터져나가서 그냥 아예 차라리 감옥으로 도망가든지 안 들어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정광훈은 감옥 가는 게 좋아요. 예. 어찌 보면은 그러면은 명분이 되는데 만약에 뭐 집행유예 나오면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져. 자기가 윤석열 만들었고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뭐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떠벌렸거든. 근데 감옥 가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 항상 장관 10자리 확보했다. 공천권 50% 확보했다. 이렇게 다 들어. 예. 자, 지금 이게 이제 뭐야. 추측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하고 좀 이렇게 좀 책을 지면서 정광훈 목사가 바깥에 나가서 막 반대 시위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기 않을 어렵지 텐데. 않습니까? 뭐 아니 본인의 이제 근데 재판도 있고. 저의 가장 큰 이제 이 확률상으로는 구속이 제일 확률이 높아요. 네. 오히려 아예 이미 말문을 구형을 닫아버리도록. 4년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광훈은 다 상습범이에요. 예. 너무 도의 범죄가 많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거의 99% 구속입니다. 이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광훈 구속시키고 나면 그러면 신혜식이 이제 신의한수 대표는 자기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붕괴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강신호 변호사는 뭐 정면으로 맞서겠다. 아니 어쨌든 이렇게 그 전광훈이라는 것은 현재 아스팔트 보수의 상징적 인물인데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안정권 구속됐죠. 지만은 구속됐죠. 예. 정광훈까지 구속되면요. 도저히 변절 보수들이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 변희재 고문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정광훈이 만약에 이제 감옥에 가는 형이 나오면은 반윤석열 집회에 나올 수 있다. 그 집회를 주도할 수 있다. 감옥에 안에 있더라도 예.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저는
반윤석열이면 손 잡는다. 심지어 아니, 손 전광훈이라도. 잡을 수 없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손을 못 잡고 정광훈을 쓴 편지를 대독할 수 있겠죠. 대독하겠습니다. 대독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는 우리가 원래 싸우던 대로 싸우겠지만은 반윤석열이면 손잡을 수 있습니다. 예. 거대 보수 세력 안에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거고. 분열이라기보다는 정광훈 씨식이 돌았으면 80% 이상 돌아선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 그래요? 정도로 이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보수. 김상진은 그러면 그 20% 미만이라고 거기도 봐야 지금 됩니까? 구속 초일기예요. 25건이 구속가 돼 있어가지고. 예. 근데 사실은 겁이 김상진이고 안정권이고 이게 구속이 탄압이 아니라 너무 악질적인 거네. 악질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봐주고 봐주다가 들어가는 건데.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 예, 사실 정광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네. 탄압으로 비치지. 왜 자꾸 감옥을 가니까 열심히 윤석열 차량한 사람 순서대로 감옥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따져보면 악질 범죄 때문에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유. 아스팔트 보수 배제되고 이쪽에서는 개혁 보수 배제되고 양쪽 남아 있는 다. 보수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정통 보수가 아니, 남아 있는 판검사 세력이죠. 그냥 보수 다 빠지고 그냥 판검사 부패 세력만 남아 있는 거죠. 판검사 부패 플러스 카르텔 세력. 저 여의도 카르텔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는 정광훈 감옥 가면 제가 면회 가서요. 제가 손잡고 일로 데려올 겁니다. 네, 테린 진영으로. 김용민이도 손잡을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지난번에 나한테 악수 청하면서 우리 자유통일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취하해. 취하는 못하지. 자, 여러분 효자손큐 광고하겠습니다. 아이고 효자손. 효자손큐 초록잎 홍합 크림.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이게 예전에 맨솔레담이라고 아 유명하죠 유명하죠. 왜 바르는 파스 같은 네. 그런 아주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게 허리, 어깨, 무릎이 뻐근하고 결려서 힘드신 분들께는 이게 딱입니다. 예, 자 참지 말고 효자손큐 초록잎 홍합 크림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자손큐 크림은 관절 비법으로 널리 알려진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에다가 4가지 특허 성분을 더해서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르자마자 바로 흡수가 돼서 끈적임이 남지 않고 뻣뻣했던 곳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한결 수월한 느낌이 오래갑니다. 효자손큐가 말이죠. 기존 제품들은 단순히 온열 효과만 있어요. 뜨끈뜨끈한. 예? 근데 자극이 너무 심해서 피부가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효자손큐는 그 차원이 달라요. 예, 이런 제품들과 달리 따갑거나 가렵지 않고 냄새나 그 자극이 심하지 않아서 피부가 약한 여성분들이나 부모님 효도 선물로 딱입니다. 구매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써보신 분들이나 선물 받으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시는 그런 만족하시는. 네. 제가 네, 발목이 지금 안 네. 좋은데 이번 주에 쭉 바르고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저는 손목에 좀 한번 짜주십시오. 예. 짜드릴까? 예, 예. 손목이 안 좋으시 홍합이 손목에. 먹는 예, 거로 손목에. 관절에 아. 좋다고 했는데 이게 바르는 것도 아, 좋으네요. 뭐 따야 되나 보다. 안에 요거. 그러네. 이거 따야 되네. 예. 이걸로 바르시는 게 나을 것 일회용도. 같아요. 네. 손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도 천공 성대에다가 손목이 나갔어 지금. 우리 박 에디터님이.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혹시 뜨거운 예. 컵 위에 손마이 올려서 손목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저도 한번. 손목이 안 좋으세요? 손목보다는 이쪽 어깨가 이제 지난번에 저 추돌 사고 나서 이쪽이 좀 뻐근하더라고. 이거 저 이따가 제가 바르겠습니다. 예. 자, 구매하신 분들께 그 서비스로 체험분을 함께 보내드리는데 요게 말이죠. 그 우리 저 스픽스 시청하신 분들, 왁자지껄 시청하신 분들께는 요 하나 더 드려요. 네. 체험분 먼저 써보신 다음에 효과 못 느끼시면은 100% 환불. 예, 부담 없이 주문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구독자 이벤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송 메시지에다가 왁자지껄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체험분을 2배. 하나만 보내드리는데 또 하나 더 보내드려요. 예. 자, 본품 개봉 전에 체험분 먼저 사용해 보시고 효과가 없다면은 100% 환불. 야, 그러니까 이거 보내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 자, 유튜브 구매 링크는 더보기 아래, 우리 화면 아래에 링크해 놨으니까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ml, 100ml. 이게 100ml네요. 예, 요거를 하나 더 사시면 1+1은 39,800원. 네, 그래요. 무료 배송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더보기 링크로 구매하시거나 검색상에 효자손큐, 검색상에 효자손큐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발라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맨손에담이나 이제 그런 그 흔히 아는 그 박찬호 크림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렇지.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흡수력이 저 지금 바르는데
별로 티 안 나, 반짝반짝 티도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흡수력도 좋은 것 같고 냄새나 향은 맨소레담에 유사한데 맨소레담보다는 단계가 훨씬 낮아요. 한 절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향도 뭐 이게 막 맨소레담 바르면 주변에서 뭐야 파스 붙여 쓰게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의 냄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호들 뚫리는 듯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팟빵의 이경우 과장님, 이게 매불쇼에서 보통 한 번 하면 한 몇 개 정도 아니, 팔려요. 너무 이경호 과장 다수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출연시켜야지. 선배 제가 확인 좀 해봐요. 네. 너무 많은 수천 개가 분들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뻐근한 주제라 가지고 예, 예. 아 요거 바르니까 좀 수술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파스 이런 거보다도 네. 효자손큐 초록깃 홍합 크림을 바르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초록잎 홍합 크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름이 좀 긴데 효자손큐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저기 조인트 맞으신 저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여러분들도 저기 효자손큐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시원시원하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광고가 많으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늘 좀 행복한 즐거운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래 참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습니다. 다이나믹해서. 재밌어요. 예. 참 마지막 하나. 네. 지난주 우리 방송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어요. 아이고, 평균 세상에. 10만 회는 잘 없었는데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남영희 위원장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이야기를 제가 우리 박영식 그 천공님한테 하니까 역시 변희재, 김용민 두 분이 나와야 크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지? 나와서 뭐지? 뭐 다섯 살 판사스럽지? 이렇게 판사스럽지? 10만 회가 넘었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여러분들이 봐주신 덕분에 조회수는 매일 쑥쑥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그 멘트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분명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질량이 큰 부담이 들어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효자손 큐를 효자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자, 스픽스의 왕자직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희재 고문님, 남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천공님, 그렇다. 곽천공님, 그리고 곽영식 에디터, 그리고 전기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